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12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청와대 시대, 차철호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일대 경비가 강화됐고 대부분의 직원도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로 대통령을 맞을 채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복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 본관에 마련됐지만 본관은 주로 정상 외교와 국가 행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국정 운영의 중심은 여민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여민일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핵심 참모 간 물리적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적됐던 소통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실무 중심의 국정 컨트롤 타워, 이른바 한국형 웨스트윙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 실제 소통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정 운영을 통해 검증될 과제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은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네, 춘추관에서 오늘 브리핑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도 본격적인 가동은 신년부터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사는 다 갔고 언론사들도 이제 청와대 출입을 맞춰서 인사를 낸 언론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개편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자님 안 가십니까? 네, 저는 안 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용산에 있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실과 그다음에 기자 브리핑룸이 좀 겹쳐 있어서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도 설치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축적된 시스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용산으로 처음에 이전했을 때 굉장한 혼선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단순히 동선이 겹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구성을 거기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비서진들도 잘 모르고 기자들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청와대로 이전을 하면 이재명 정부에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공직자들이 다수 있고 기자들도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한국 정도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규모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이제 촌극이고 아마 그 역사의 흑역사로 분명히 기록이 될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 예산만 해도 1,500억이 넘는다. 적게 잡아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기자들 입장에서는 춘추관으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을 잠시라도 본다든지 참모진을 하고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다. 기자들은 춘추관에 머물고 참모진들은 이제 보통 여민관에 머물게 되는데 여민관이 이제 1관, 2관, 3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아마 실무적인 집무실은 여민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우리가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던 데가 이제 청와대 본관이고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 본관은 좀 이제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겨둘 것 같고 그럼 이제 크게 이제 4가지예요. 핵심적인 시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민관이 있고 춘추관이 있고 관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춘추관은 가동을 시작한 거고 여민관으로 이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그럼 여민관에서 이사가 마무리된다는 건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거기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관은 아마 이제 조금 더 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관저는 아직 이제 공사가 안 끝나서 이제 당분간은 한남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 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공사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방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춘추관이 어디인 거예요? 상춘제라고 되어 있는 게 춘추관인 건가요? 아니요. 춘추관은 상춘제에서 아래쪽에 있고 그러니까 경복궁 쪽 어디라 그래요? 현대미술관 쪽에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교통이 자유롭게 되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이
춘추관이고 그 춘추관을 옆으로 해서 여민관 건물동 3개가 있고 상춘제는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표가 있고 아래쪽 표에 바로 위에 춘추관이라고 써 있네요. 예. 거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표 바로 위쪽에 예, 저 앞쪽 길이 요새 네. 그 궁궐런으로 굉장히 힙한 가보면 이제 런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그대로 할 수 있게 뭐 이제 개방 열어놓는다. 앞길까지 개방은 뭐 라고 하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표에서도 봤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어서 네. 참모진들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이 여민관 1관에 붙어 있었고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삼실장 이른바 삼실장이 여민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같이 쓴다. 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구조가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말씀을 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됐던 세월호 7시나 일갑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관저와 본관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실무동으로 내려오는데 꽤 멉니다. 한 아하. 500~600m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먼 거예요. 걸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구중궁궐이다. 이렇게 아하, 이제 구중궁궐. 되는데 여민관은 밖에서도 보여요. 도로에서도 보이는 건물인데 대통령이 여민관으로 나와 있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실무적인 어떤 이제 완결성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예.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제 실용을 표방하고 그렇죠. 있는데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국권문란 사건에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청와대로 돌아는 갔지만 사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본관 근무를 한다 이러면 뭔가 이제 안 맞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민관 근무가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의 피곤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청와대 본관은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에 활용을 그렇죠. 한다는 얘기고요. 그 관저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와대 관저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방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탄핵까지 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황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개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는 예. 그날 바로 개방을 예. 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임기와 함께 개방한다 이런 예. 방식이었고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궁궐 개방하던 궁궐에 동물원 설치하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접근이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관저의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좀 훼손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 관저와 본관 그리고 여민관 그다음에 이제 뒤로 들어가는 어떤 벙커 시설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벙커 관련한 얘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벙커를 뭐 용산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그러니까요. 사실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가 그 뭐 1급 보안에 해당할 테니까 뭐 맞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도 좀 그렇긴 맞습니다. 한데 어쨌든 용산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청와대 그 벙커가 수십 년 동안 국가 위기 관리를 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어쨌든 그게 남아 있을 거고 아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보도는 안 됩니다만 용산이 도청이 됐다, 용산이 보안에 취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좀 개방이 됐었던 만큼 네. 혹시라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아까 그것도 사실 입주하고 나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예. 이제 뭐 일반인들도 뭐 그러니까요. 누적으로 예.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아마 그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과제를 놓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보완은 뭐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기자님께서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막을 내린 용산 시대 그리고 다시 찾은 청와대 시대 요거를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그 용산 시대가 한국 헌정사에서 좀 비정상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이상했어요라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국격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야, 여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림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끝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에 제기됐던 비판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 이 문제가 남은 것 같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앞으로라도 이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한 정부 시설을 이전하거나 옮기는 데는 좀 공론과 수기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이거를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교훈으로 좀 받아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사람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용산 바람이죠. 시대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위해서 통로 공사를 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국가 거죠.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거를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 공공연히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공사를 왜 하는지. 근데 그게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 이전한다. 이런 거에서 실제로 현상과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라는 게 그런 공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석열이 이제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용산으로 옮긴 이유도 사실 국민과의 소통, 뭐 열린 뭐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로 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까 얘기 나왔던 구중궁궐, 그러니까 약간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온라인 생중계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통이라는 건 어쨌든 기자들 앞에 서갖고 그 기자들은 정확하게 출입처가 정해져 있는 기자들인데 지금은 출입처도 문호를 많이 넓혔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대통령 업무 보거나 국무회의가 다 생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진다 공간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시대가 지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예전에는 들어가 본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좀 거리감 이런 것들도 많이 좁혀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향. 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이제 임기 마지막은 세종에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이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머무는 거고 머물다가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짚어보기는 해야 되는 게, 용산 이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억 원이 들었고 청와대로 다시 오는데 한 500억 원 든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종 집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혈세 낭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국가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 규모를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돈을 쓰는 거에 방향과 목적성과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용산 이전의 명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 능력을 강화하겠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낙제 그게 계엄의 시작이었다고 봐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관저에서 그렇게 비밀리에 많은 만찬과 음주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세종으로 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십수년째 논의가 되어 왔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행정적인 기능들이 모여 있는 문제라든지 단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고 지방 정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들 세종에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서울 사무실을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국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내려가면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부처가 다 운영을 지금 서울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비용들을 장기적으로 감안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구조를 짜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국방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뭐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세종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게 그러니까 한 4년 반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준비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결의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